정말 오랜만에 책 소개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올렸던 책 소개가 7개월이나 됐더라고요. 7개월 전이 마지막 책 소개였고, 그동안 책을 안 읽어서 그러냐. 물론 거의 안 읽긴 했어요. 좀 제가 책이랑 좀 멀어졌던 기간이 있어서 뭐 많이 읽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웬만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읽었어요. 뭐 한 달에 한 권, 뭐 한 달에 두 권, 뭐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또 미술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뭐 그런 책을 소개하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은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재밌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뭐 미술이나 재테크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었었는데 그거를 읽고 뭐 감정을 얘기하거나 소개를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소개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읽기에 재미없는 책은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제가 재미없는 책을 억지로 재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유튜브에서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재미없는 책을 굳이 읽으라고 할 이유도 없고, 어, 제가 뭐 책 속에 광고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주고 책 소개 좀 해달라고 해도 그래도 재미없으면 안 할 거예요. 그냥 책값 주고 말죠 뭐. 그래서 소개할 만한 책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 것 같아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네요. 제가 과거 책 소개 영상을 보니까 막 편집을 좀 많이 못했더라고요. 몇 개는 막 뒷부분이 아예 날라가 있고,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수정을 하고 싶어도 제가 읽었던 책에 글을 써놨던 글을 가지고 있질 않아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조회수도 많이 올라 있는데 내용이 막 잘린 게 있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다시 하기에는 또 너무 어렵고요. 그때 바로 읽었을 때 그 감정이랑 그 느낌을 제가 다시 똑같이 쓰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시 쓸 생각도 없고 그냥 뭐 망한 채로 둬야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목소리를 녹음한 걸 들어보고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영상 초창기에 만들 때는 제 목소리에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제 목소리 듣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잘 녹음됐다고 생각하고 올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잘린 게 많았더라고요. 되게 속상했었어요. 이 책은 김지우 작가님이 장애인들의 삶을 인터뷰를 한 책이고요. 김지우 작가님도 현재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휠체어를 탄 다른 이의 삶을 물어보는 책인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장애인에서 장애우라는 말로 바뀌었다가 다시 장애인이라는 말로 바뀐 적이 있어요. 저는 이따위의 위선이 좀 역겹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 이게 전부예요. 뭐 비하를 하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우는 뭐냐? 장애인은 우리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장애인이 왜 우리 친구예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본인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장애인들도 왜 너네가 우리 친구가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 산책시키다 보면은 서로 뭐 처음 보는 강아지들끼리 너네 친구라고 막 서로 아줌마들이 이러잖아요. 근데 친구가 무슨 친구예요?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은 모두가 우리 친구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서로가 황당하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죠. 그냥 말 끝에 우만 붙인다고 모두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에 예산을 썼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깝깝하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뭐 학교 장난이라는 말로 바꿔요. 그러면 모든 학교 폭력이 모두 장난으로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장난하고 싶어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열받아요. 그 돈으로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제 몇 개 더 만들어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각장애인 한솔이라는 유튜버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음료수도 이제 뭐 탄산음료, 뭐 콜라, 사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탄산음료 이렇게 적혀 있으면 탄산음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이온 음료도 포카리 스웨트, 뭐 게토레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온 음료 이렇게 적혀 버리면 이온 음료 중에서도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탄산 음료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콜라 사이다를 고를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본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 정말 속상하죠. 제가 마음에 박힌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라고 모두 착한 게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화를 내면 저 왜 저래? 장애인이라서 그래?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애인이 착하면 당연히 장애인은 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장애인이 된 것일 뿐이에요. 그냥 장애인이 된 것일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분들도 계시지만 후천적 장애인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거나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될 수도 있고 거동이 어려워지는 장애가 생겼을 때, 또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느 날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짚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성격이 갑자기 변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냐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다리만 못 쓰게 된 것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친구라면서 되도 않는 위선 떠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다양한 나이의 장애인들을 인터뷰를 하는 책이에요. 다양한 연령층의 장애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인터뷰의 방식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어떻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 저는 그래요. 물어봐서 뭐 할까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됐든 어떻게 해서 장애인이 됐든 사실 물어봐서 뭐 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이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뭘 하냐는 거예요. 저도 장애인에게 궁금한 것은 왜 장애인이 되었는지 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더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장애인이 아닌 제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질문도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물어보는 건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소한 질문들까지도 저 대신 물어봐 주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도 역시나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휠체어 함부로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준다면서 휠체어를 잡고 끌어주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감이 되는지를 이제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애인의 휠체어를 잡는 순간부터 장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그 장애인을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를 못 쓰고 팔밖에 못 쓰는 장애인은 제가 뒤에서 잡는 이상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장애인을 나쁘게 이제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준답시고 절대 휠체어 함부로 잡지 마세요. 이거 정말 무례한 거예요. 정말 무례한 행동입니다. 휠체어를 안 탔으면 평생 몰랐을 것에 대한 그런 대화도 있어요.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전동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삶을 비슷하게 누리기에도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일반인들은 사실 불편하다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저도 불편하다고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본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많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똑같은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도, 또는 비슷한 종류의 장애를 자기가 처음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물어보고 상담하고 여쭤보고 대화를 나눌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면 알 수 없고 느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책이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마다 사진 설명이 굉장히 친절해요. 근데 그 친절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또 다른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 사소한 정보들까지 느낄 수 있게 굉장히 섬세하게 글을 적어 주셨어요. 저는 모두가 언젠가는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미미한 정도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정말 심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99세의 노인 또는 100살의 노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화가 안 되는 거가 장애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노화죠. 정확하게 말하면 노화인데, 노화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장애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 하나 없어요. 뭐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요. 근데 사는데 뭐 정말 죽을 정도의 지장은 아니죠. 근데 장애인이잖아요. 손가락 하나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 조금 절뚝거리는 다리를 갖게 된다든가, 또는 소화가 안 된다거나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가 굽어져서 산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모두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잠재적 장애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의 나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 장애인 선배님들의 그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분들이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저는 장애인으로서는 제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울 점도 많고요. 어떻게든 살아서 살 수 있겠구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장애인이 되면 어떤 걸 겪게 되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거죠.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작가님이 여성 장애인으로서
남성 장애인이나 또는 다른 장애인들에 있어서 접점이 없어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들을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분야의 장애인들을, 그런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여러 분야의 그런 장애인들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채널은 저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장애인들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의 제목 그대로 장애인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장애인은 한편 장애인은 활보조차도 이 나라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사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슬픔도 느꼈어요. 음,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사실 활보가 사치가 아니었겠지만 장애인에게는 활보조차도 사치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 책 소개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시면 고민 상담 또는 해줬으면 좋겠는 주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